사실 저희 외대가 이런 연합 세션이나 이런 공모전 활동을 한 게 처음이라서 그 이제 정식 포맷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정식적인 포맷 같은 거 원하시면 이런 보고서에는 되게 딱딱하다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밸류에이션도 추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되고, 그 저는 이게 솔직히 투자 동아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을 그냥 분석을 했거든요, 기억에.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회장님께서 작년에 했던 것도 괜찮다 해서 작년 기준이고요. 저 커런트 프라이스가 11월 3일인가 그랬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웬만하면 보고서를 많이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되게 좀 저는 빨리 끝내서 뭐 컨텐츠는 이렇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11월 이게 뭔지 아시지만 이게 뭐 사람들은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 사실 그 볼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시그마가 얼마나 높냐 낮냐, 변동성이 이제 높냐 낮냐에 대한 건데, 저때 보시면은 저희가 이 주식을 그 분석을 하려 했었을 때가 빅스 지수가 엄청 높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높고 사람들은 이제 뭐 금리는 뭐 오를까 말까, 유가가 어떻게 될 거다 말 거다, 물가가 어떻게 될 거다 말 거다, 트럼프가 뭘 할 거다 말 거다. 근데 그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나 물가가 오르면은 이제 할인율이나 이런 게 높아지니까 밸류에이션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뭐 엊그제인가 그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것도 저는 이거에 대한 연장선이라 생각을 해요. 부채 가격이 이제 사람들이 자금이 쏠리는 것도.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좋아하셔서 이제 가치 투자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니까, 이게 그 찰리 먼거라고 이제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단짝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님인데, 이제 물결 흐름이 어떻든 우리가 헤엄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명언이신데, 이제 굳이 개별 주식을 사야 된다면은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저도 맞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가치 투자에 기반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현금을 갖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 중에 뭐 하나가 뭐 PBR이 낮은 주식을 사자. 그럼 뭐 경제 불안정 시기에는 이제 부채 자금이 몰리잖아요. 안전자산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안전자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PBR이 낮은 주식을 사던가, 아니면은 PER과 ROE를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주식을 사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소위 말하는 뭐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있고, 뭐 브랜드 파워가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어떤 물가 상승이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발굴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셀렉을 할 때 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첫 번째 보면은 가치 사슬에서는 좀 다운스트림 쪽에 있는 게 좋겠다. 뭐 업스트림에 있는 회사들이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다운스트림에 있을수록 좀 더 가격 협상력이 강한 게 좀 저는 맞다 생각하고, 뭐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크래프트 하인즈인가 그거 진짜 소위 말하는 떡락했잖아요. 80달러에서 지금 30달러 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그런 뭐 예를 들어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뭐 이런 소매점들한테, 그런 애들한테 가격 협상력이 저는 뒤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호황기나 뭐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 약간 불안정할 때는 그래도 가격 협상력이 다운스트림에 있는 회사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OBM은 이제 자기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굳이 뭐 다운스트림이 아니더라도 뭐 고어텍스 이런 거 보면은, 뭐 저는 이제 패딩 살 때 그 고어텍스 있는 거 보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면 좋겠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 냉장고, 뭐 이런 건설 이런 건 다 버렸어요. 왜냐면은 자동차 뭐 5천만 원짜리 뭐 자동차랑 뭐 건설,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은 내용 연수가 되게 길어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코카콜라를 예시를 들면은 한 700원짜리 코카콜라를 이제 물가가 올라서 10% 올려서 770원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700원이나 770원이나 소비자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뭐 비용이 이제 증가했으니까 5,500만 원 늘리면은 500만 원은 진짜 한 사람 월급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지갑을 좀 더 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소비자들 지속적으로 수요를 하는 그런 산업을 고르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멜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고 뭐 네이버 뭐 이런 계속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보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식료품 회사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소비자 가격 인상에 민감하지 반응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 그냥 소비자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고. 다섯 번째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경제적 혜자가 있다 생각하는데 경제적 혜자가 뭐 그냥 진입장벽이 좀 있었으면은 그냥 좋겠다는 게 저의 이제 주식을 살 거라면은 이런 것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셀렉한 게 CJ E&M인데 뭐 원래 뭐 이거 말고도 뭐 SKT나 뭐 통신사 뭐 이런 것도 하려 했는데 앞서 말한 애널리스트 분처럼 감가상각비나 이런 게 하기가 좀 너무 저희가 이때 만들 때도 일주일밖에 보고서 만들 기간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CJ는 재밌고 좀 저는 이게 유망하다 보거든요. 진짜 대한민국이 약간 좀 향후 차세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서 이걸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플랫폼을 전 너무 갖고 싶어서 CJ ENM 셀렉했습니다. 미디어나 홈쇼핑이나 뭐 이런 거에서 소비자와 직접 맞대 있죠. 그리고 OBN, 뭐 TVN, Mnet, 뭐 CJ 오시면 다 아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TV를 보죠. 뭐 여기 이 부분 뒤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거를 좀 약간 새로운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라면이나 뭐 이런 것도 먹지만 그런 뭐 라면, KTNG, 뭐 담배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TV도 계속 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TV나 뭐 넷플릭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뭐 크게 경기 방어주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이건 뇌피셜이에요. 보고서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네 번째는 광고비를 직접 내지 않는다. 이게 좋은 게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 저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도깨비나 뭐 어떤 되게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회사가 내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직접 뭐 돈을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시청률을 내는 퍼포먼스가 약간 좀 회사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고 이거는 5번은 이제 나중에 향후 OTT 관련해서 얘기한 건데 뭐 지금 7,000원 정도는 사람들이 가격이 충분히 부담할 거다. 이거 TVing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보고서 앞부분에 인베스트먼트 아이디어의 포인트라 해서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솔직히 그냥 첫 번째는 당연히 싸졌으니까 이 PR 밴드도 아마 거기 보고서 보면 있을 거예요. 퍼 밴드에서 진짜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저 때 20만 원대 그때쯤에 그리고 이제 이게 하단령 해제는 이거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발표에는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많다는 게 뭐 보유 지분 활용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 많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 하는데 뭐 이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서 보고서를 썼으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보유 지분인데 뭐 네마블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CJ 헬로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보고서를 쓴 건데 이제 이게 근데 솔직히 CJ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CJ 헬로가 케이블 TV 하는 건데 그거 팔고 OTT로 넘어갈 거라는 거는 미디어 쪽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던 사실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CJ 헬로를 그래서 그때 이제 영업 가치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매출에서 빼버린 다음에 보유 지분 가치로 다시 계산을 했거든요. 그 밸류에이션 할 때 볼 텐데 네. 그리고 이제 네마블도 팔았고 CJ 헬로도 팔았는데 이게 저희가 밸류에이션 테이블에서 4천억 정도로 계산했다가 8천억에 팔았던 걸로 봤는데 되게 잘 팔았죠, CJ 이름이.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살짝 소개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디어는 뭐 방송 채널 및 콘텐츠 제작하고 뭐 커머스는 이제 홈쇼핑 생각하시면 되시고 영화 산업은 영화 산업을 제작하고 투자하고 영화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음악 산업도 음악
산업도 이제 음반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콘서트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CJ 헬로는 뭐 이게 그냥 사업 보고서에 있는 걸 따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뺐습니다. 많이 밸류에이션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해서 살짝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 PP가 이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PP가 있고 그 다음에 SO가 저희가 말하는 그 TV나 이런 데서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슈머로 가죠. 근데 이제 CJENM은 저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너무 제가 진짜 갖고 싶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진짜 이게 흔치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 하여튼 그리고 이거 뭐 광고 단가랑 뭐 CJENM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 이렇게 있다. 이거를 좀 4개로 나눠보면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커머스는 이런 식으로 가고 음악 산업은 이렇게 가고 영화도 이렇게 가는데 CJ, CGV는 CJENM이 갖고 있지는 않는데 CJ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CJ 자회사라서 저도 약간 이게 그래도 내 식구니까 그냥 이제 내가 내 식구가 이제 영화를 개봉을 하는데 CJ, CGV면은 그래도 좋은 시간대에 CJ가 만든 영화를 좀 편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제 생각이 있어서 일단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갔었다. 뭐 음악도 뭐 엠넷 뭐 이런 거는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CJENM이 컨슈머에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광고주가 돈을 받으니까 이제 약간 가격 저항이 좀 적어질 거고 그런 가격 저항이 적다는 그런 게 이제 평균 광고 단가 상승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에 비례해서 얘네가 그냥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제가 뭐 앞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회사를 찾다 보니까 CJENM을 발굴했는데 이게 뭐 얼마나 좀 힘이 센지 이제 좀 예시를 드리면 여러분들 네이버가 예를 들어 조선일보가 네이버를 같은 네이버가 조선일보를 같은 이러면은 되게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를 하는데 이제 뉴스를 보는 데 있어서 맨날 조선일보만 맨 위에 올라와 있고 맨날 클릭하기 좋은 데 있고 그러면 되게 좀 이게 공정치 않잖아요. 근데 CJENM은 이거를 그냥 이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것처럼 뭐 이제 민감한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CJENM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컨텐츠를 잘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도 얘네가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보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보시면은 저작권자 수익 배분에 대한 수익성이 달라지는 이게 되게 핵심 이슈예요. 원래 옛날 과거에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갑이었습니다. 이런 미디어 산업 쪽에서. 근데 이제 넷플릭스나 뭐 요즘 많이 나오죠. 애플도 저 이번에 이 산업에 뛰어든 걸로 아는데 플랫폼 회사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경쟁력이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없나가 이 회사의 이제 판가름을 달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CJENM은 이걸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게 그 현금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신서유기를 크게 뭐 롱샷으로 한 50부작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부작만 짧게 해서 반응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거죠. 10부작을 보고 좋네? 반응이 좋으면 시즌2를 하고 3를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플랫폼 회사가 콘텐츠를 직접 갖고 있지 않으면은 콘텐츠 회사가 만약 그 신서유 1이 잘 되면은 신서유기가 잘 되면 콘텐츠 회사가 이제 여러 KBS든 어디든 해서 막 저한테 뭐 이 시즌2는 저희한테 방영하실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콘텐츠 회사가 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제 CJ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업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MPP이자 SO 둘 다 최고 뭐 이런 얘기. 이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경기 방어주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이거 52주 베타인데 이게 합병한 지 얼마 안 돼서 52주밖에 없어요. 근데 52주 베타로는 0.67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경기 방어주를 하면은 베타가 0.5 이하 정도 돼야지 좀 경기 방어주를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아직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죄송합니다. 시간이 빨리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OTT인데 이제 이게 TV인데 이게 이제 지금
LG U 플러스랑 합작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게 고정 맨날 돈이 들어오고 콘텐츠를 한번 만들면은 TV에도 내고 뭐 여기에도 내고 뭐 계속 그 팔 수 있는 이제 큐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갈 건데,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저번에 아마 1월 달인가에 가격을 한번 올렸는데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떡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주가가 오른 것도 이제 얘네가 콘텐츠 경쟁력이 있으면은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게 이제 이미 보여진 사실이라서 콘텐츠 경쟁력만 있으면은 피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없는데, 리스크를 그래도 보자면은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다른 글로벌리 회사들이랑 보면은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보다 부채 비율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다트 가가지고 다 봤는데 대부분 3을 넘지 않습니다. 차입금이. 그리고 이제 금리를 그때 당시는 이제 작년에 FOMC 제가 점도표를 봤는데 중립금리를 3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3까지 올려도 한 이자가 4%면은 그 실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4%로 앞으로 나올 것도 다 계산을 제가 때렸거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월트 디즈니랑 아마존이랑 옥수수 수많은 경쟁자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나르코스를 갖고 있는 넷플릭스나 왕자의 게임을 갖고 있는 HBO는 제가 봤을 때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Q&A나 이렇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 이거는 분기도 제가 따온 거예요. 다 상환하고 있죠. 네, 금리도 다 1점 몇 얼마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SOTP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했냐, 보고서에 쓴 거는 이제 이 회사 4개의 영업 가치 이제 현금 흐름을 따로 그 사업 부분별로 나눠가지고 붙인 다음에 적정 보유 지분 가치를 또 붙인 다음에 그 다음 순부채를 차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Sum of the Parts라 해서 SOTP라고 하는데 법인세율은 22% 설정했고 되게 자세하게 보고서에 적혀 있으니까 보고서 보시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디어 EPS 이제 NOPLT 이제 세후 영업이익을 구할 때 미디어는 이제 제가 좀 줬어요. 이제 EPS를 좀 줬는데 이게 연평균 12%가 뭐냐면은 그냥 시장 성장률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12% 성장할 거니까 얘네가 그냥 평소에 평타만 쳐도 12%는 먹지 않겠냐, 이게 제 논리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 레버리지도 있고 고정비 비용도 좀 있는 회사라 매출이 12% 되면 돈은 12%보다 더 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는 이제 송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상세하게 아마 거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송출 수수료 부담이 있는데 이미 돈을 지급을 한 상태라서 별 전 이슈가 없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보수적인 영업이익을 추정해야 된다 생각해서 커머스는 작년과 똑같이 그냥 더 주질 않았어요. EPS, 그러니까 NPL. 그리고 음악 성장률은 작년 성장률의 절반, 71% YOY 71%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의 절반보다 낮은 20%로 성장률을 가정했고, 이게 별로 과도한 수치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 그 영화는 작년에 약간 좀 이 돈을 못 버는 회사, 그러니까 적자를 낼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 CGV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영화 산업을 하는 거랑 아무것도 없이 영화 산업만 하는 회사랑 다르다 생각을 해서 이걸 PSR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 할 때 가치 평가를 하는 건데 그냥 세일즈 기준으로 PSR 1배 적용해서 가치 평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멀티플은 미디어랑 음악은 이제 기존 CJ ENM, 이건 합병 전에 이렇게 돼 있거든. 기존 CJ ENM 전에 히스토리컬 멀티플을 적용을 했고, 그때 2011년도 때는 되게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으로도 한 32배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5배는 별로 과도한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PR 이제 동종업계 밸류를 때렸는데 평균이 이제 9.56인데 이제 적정 멀티플을 10으로 했는데 살짝 줬는데, 이것도 얘기를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신서유기나 이런 그 컨텐츠 관련된 그 굿즈 같은 거 있잖아요. 오덴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얘네만 팔 수 있지 현대 홈쇼핑이나 이런 애들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멀티플레이 살짝 더 주는 거는 과도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영화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페이스를 1배로 했습니다. 보유지분 가치를 산출을 할 때도 이제 CJ 헬로는 저희는 팔릴 줄 생각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할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았고, 넷마블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할인율 20% 적용했어요. 근데 이제 EX는 제가 원래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사실 잘 안 보는데 이건 친구가 가져다 준 건데, KB는 30%, 삼성 유한도 KTB는 25%, 동부랑 한국수자는 20%를 할인율을 했더라고요.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저 보고서를 쓸 때는 어차피 코스피가 PBR 1배까지 떨어진 상태라서 굳이 과도하게 할인율 적용할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로 했고, 예. 순부채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이자 발생 부채가 이제 뭐 선수 수익금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 이자 나갈 거에 이제 현금성 자산 빼가지고 순부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이제 적정 영업 가치 그 4개 사업 부분을 하면 4조 5,410억에 적정 보유지분 가치 2조 8,790억에다 순부채 1조 3,440억을 빼면은 6조 700억짜리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총발행 주식수로 나눠가지고 적정 주가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 밸류에이션 저희 테이블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게 가치 투자 쪽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그래도 절대 가치 평가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좀 시간도 없고 이게 한 30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잠깐 했는데 이제 RF는 뭐 3년 만기 고체고 베타는 52주밖에 없어서 52주를 했고 CAPM 뭐 이렇게 구해보니까 RM은 이제 3년 코스피 평균은 제가 그냥 때렸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 CAPM이 6.03이 나오고 부채 조달 비용은 4보다 낮은데 제가 금리가 오를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4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이제 자본 총계랑 부채 총계에 맞춰서 적절히 섞으면은 5.02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원래 저희는 이제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자표 이제 비교해가지고 직접 프리캐시 플로우를 구하는 연습을 하는데 시간이 정말 없어서 평균표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3,575억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당연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무성장입니다. 예, 무성장에서 엑셀도 안 했고 이제 대충 이 정도만 벌면은 회사가 얼마일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6만 3,950원.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처음이라 그래서 오케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펀드 매니저 선배님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이거 사실 거냐 이렇게 하니까 나 같으면 스튜디오 드래곤 살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분이. 근데 이제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빅스 지수 보면은 저는 변동성을 더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이제 당연히 CJ님이 그 베타가 낮으니까 변동성이 낮으니까 뭐 이런 것들 이제 가격 협상력에서 CJ님의 우위가 있다 이런 것들 하는 게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고 싶은데 변동성이 너무 부담스럽고 안정적인 현금을 원하신다면 CJ님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7만 6,840원인데 저는 아마 평생 갖고 있을 것 같아요. 20만 원대 사면. 네,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Q&A 있으신 거 설명해 주세요. 네, 글래폰 플랫폼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나요? 근데 혹시 그 앞에? 플랫폼 사업이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지금 막 애플도 들어가고 아마 AT&T랑 HBO랑 합작해서 지금 막 디즈니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플랫폼에서 네네. 그런 경쟁이 약화되는 건 일단 넷플릭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콘텐츠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럼
네, 경쟁사가 많아서 대체제일 거다. 저는 그래서 보완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많은데 만약에 CJ ENM에서도 그러니까 CJ ENM이 아니라 넷플릭스도 아마 우리나라 콘텐츠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말한 것처럼 콘텐츠 제작하는 역량이 CJ ENM한테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신서유기나 뭐 이런 것들은 CJ ENM 결국에는 자기네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게 하면은 충분히 그 두 산업이 보완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경쟁이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콘텐츠 미래가 밝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일단 뭐 학교 특성상 이제 외국인이 되게 많은데 그 가끔씩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왜 너네는 중국이나 일본 안 가고 우리나라 왔냐? 이게 뭐 우리나라 비슷한 게 아닌데 아시아 중에서 왜 한국을 왔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약간 그래서 이게 저희는 좀 잘하지 않나 한국 문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넷플릭스도 물론 그런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CJ ENM이 갖고 있는 콘텐츠 제작 회사가 약간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만 봐도 멀티플 선정된 걸 보면 한 27배, 6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만 봐도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 계속 답변이 되셨나요? 바로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네네네. 혹시 넷플릭스도 그래서 넷플릭스 제가 보지 않는데 킹덤이라는 걸로 꽤 우리나라 재미도 많이 봤는데 그러면 넷플릭스 똑같은 환경 아닌가요? 넷플릭스도 돈 더 많은데 그 돈 갖고 아예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자한테 매주 정말 콘텐츠 만들어서 넷플릭스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하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 조선 그 동기 시리즈물로 계속 돈 많이 벌었던 킹덤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요소들 갖고 넷플릭스가 그 제품 공급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넷플릭스가 만든 콘텐츠 넷플릭스 당연히 넷플릭스가 공급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한 건 당연히 넷플릭스가 할 거고 뭐 HBO나 AT&T가 뭐 이번 합작을 했었을 텐데 월트 디즈니도 마블이나 그런 거 가져가죠. 걔네들은 걔네 플랫폼 OTT에서 아마 걔네가 독점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CJ ENM도 자기네들이 만든 콘텐츠는 자기네들이 아마 가져갈 거다. 네. 킹덤 얘기 왜 나오는지 저는 저는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한번 맞아. 시간이 없어서. 네네. 마지막 한 번. 그 발표는 잘 들었는데요. 그 초반에 빅스지수를 언급하셨는데 그 현재 그 제공하실 수 있으시는 S&P 빅스지수잖아요. 네네. 코스피 변동성 지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와 지금 제공하시는 그 앞장에서는 S&P만 제공하시는데 네네. 그거와 코스피 빅스지수랑 상관계수랑 네.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와 그 혹은 빅스지수와 CJ ENM의 주가와 어느 정도 상관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상관계를 금융공학팀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금융공학팀에 가야 될 것 같고, 아마 근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코스피 빅스는 전 굳이 안 보는데, S&P 빅스 지수랑 CJ ENM의 그 상관관계는 아마 진짜 금융공학팀 가서 그 휴일도 다르죠 아마 걔네들은 이제 그거 다 조정한 다음에 이제 저희 전 회장님이 아마 거기서 일하시는데 그거 이제 서로 이제 자기네들 이제 조정한 다음에 1차 수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가 모르고 그냥 빅스 지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진행하면 짧게 소개해드리지 않다가 공지로 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관계자분들 이 영화 세션에 대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려고 22근육부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파이낸스 커리어 바이블 금융학회 매니저 전신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이제 저도 동국대학교 출신이고 그다음에 UIC를 거쳤었던 하나의 선배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외대 먼저 포스트 트레이드 관계자분께서 이제 설명하신 부분 너무 좋았고요. 특히 좋았던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에 UIC 처음으로 발표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다방면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 시도하는 모습들이 좀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Q&A 같은 경우도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쉽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주된 게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제 글로벌 콘텐츠 회사와 그다음에 CJ ENM에 대한 이제 차이가 좀 명확하게 이제 가시적인 자료들이 이제 PPT에 좀 나와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편했고 그 다음에 좀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시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봤었으면 좀 학생분들이 좀 혼동을 막았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이제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이제 DCF에 이제 각각 금액별로 이제 워딩을 간단하게 적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서치 그 보고서를 저희가 카페에서 좀 봤는데 그 과거치만 하셨더라고요. 과거치만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그 17년, 18년 몇 년도까지 그 재무제표 추정하시고 있으세요? 그 NOPLA는 그 추정한 건 19년도 네. 뽑았고요. 네. 그리고 그 재무상표에 나와 있는 오픈리스트 네. 그거는 18년도까지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 주민우 애널리스트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보통 이제 추정을 하실 때 이제 근사년치에서 더 넘어서 조금 더 추정을 하셔서 조금 본인의 이제 로직이 조금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치 중심으로 만약에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했었으면은 저희도 만약에 자료 이제 엑셀이라든지 그런 것들 띄우고 했었으면은 저희도 좀 피드백 하시기 좀 편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셨던 거고 이제 CJ ENM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왜 투자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발표하실 때 각 회사를 이제 발표하시기 위해서 각 사업 부문별로 어떤 것들이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조금 더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한 번에 이해가 되게끔 일목요연하게 잘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발표하시면 앞으로도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는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좀 한 일주일도 되게 준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보고서 작성한 지도 되게 1년 됐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런 거는 제가 아예 보고서에도 아마 넣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 두 개당 그게 다른 거라 생각을 해서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굳이 비교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 영역은 똑같은데 굳이 이제 콘텐츠가 다르면은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대체제 역할이 아니라 보완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해서 뺐는데 그것도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유의적인 정보일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추정을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빅스 보시면 이제 변동성이 높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좀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을 그냥 대충 때려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이 있으면은 이때부터 사면 되겠다 해서 사는 스타일이라서 추정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는 이제 합리적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방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지금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